future. 벌써 마이크까지 쫄았어요. 마이크 정말 쫄았네. 우리 목사님이 국제 정치학을 정말 잘하십니다. 잘하시는 이유가 뭔지 제가 곰곰이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엔 그랬어요. 목사님은 배우지도 않고 다 안다고. Pastor Chen is very knowledgeable in international affairs, 근데 성경책을 다 아는 사람은 국제 정치학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but those who know the entirety of the Bible knows the entirety of international 모든 affairs. 지혜의 근본, It is all the 모든 source, 지식의 근본이 source of wisdom 성경책에 있습니다. and is contained within the Bible.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를 통달하다 보니까 And our pastor, knowing all about 경제학이면 this, 경제학, 정치학이면 정치학, he knows about 또 국제 politics, 정치학 이게 business, 다 international 통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affairs. 그게 이제 제가 그냥 공치사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맨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 And when I first studied 그때 abroad, 그 우리 학교에 책이 800만 권이 있었습니다. there's about 8 million 텍사스 대학에. texts in our school. 근데 그 텍사스 대학 총장이 이거 다 필요 없고 한 권이 있으면 된다. And he said, we only need one book. 그 한 권은 성경책이다. And the one book is the Bible. 그런데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And he 했는데 thought that he favored God 나중에 much. 깨달았습니다. But I later on realized 그거 한 권을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다고. those who know this one book 지금 can know 여러분 보셨죠? everything. 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 대단한 그 우리 그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제주대학 총장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그냥 투박하고 촌놈 같아 보였던 모양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강의하러 갔었는데 저보다 제가 이제 후배니까 그 자네 목사 대단한 지식인이 돼 그러더라고요. My friend said, your 자네 pastor, 목사는 대단한 지식인이래. he's a man of wisdom. 그래서 그 잘 보셨습니다라고 대답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목사님처럼 30분 동안 기승전결을 뭐 보지 않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학자이기 때문에 근거를 대야 되는 그래서 I'm a scholar.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요거를 그 제가 그 이거 넘겨주시는 분이 내가 다음 페이지 그러면 넘어갈 수 있나요? 예, 지금 1페이지 나왔죠. 세계 한인교민청 창립 때 특강 해외 동포가 한반도 통일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And how 것인가. would the overseas Yeah. Koreans aid for our unification? 여기 혹시 통역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강의할게요. 예, 다 들을 수 있으실 테니까. 예, 뭐 여기 과테말라에서 오신 분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 보니까. 이집트에서 오신 분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힘이 세시다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세세요. 뭐로 세냐? 여러모로 학력도 높고 의지도 높고 돈도 많습니다. 돈 많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10년 전에 말이죠. 우리 해외 동포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를 계산해 봤더니 100조인데 그것이 대한민국 예산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대한민국의 3분의 1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14%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시는 분이 14%인데 그분들의 경제력은 적어도 대한민국 전체의 30%는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훨씬 막강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정치는 역시 힘의 정치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죠. 미국이 해줄 수 있다고. 왜? 힘이 세니까. 그래서 힘의 정치입니다. 통일은 언제 되느냐?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의 힘보다 월등하게 셀 때 통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수십 년을 보다 보니까 통일을 원하는 세력의 힘이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보다 월등히 세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힘까지 합쳐지면은 완전히 축을 기울일 수 있고 우리가 통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조국의 힘을 결집해서 이제 눈앞에 다가온 통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힘의 논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힘의 소스다, 힘의 원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해외 동포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그 외교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전체 그 통계를 내요. 근데 이제 엄밀한 통계는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다는 거는 어제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만 거기만 70만 이상이 살고 계시다 그랬는데 우리 그 로스앤젤레스 대사님께서 한 100만 될 거라고 25만은 잡히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공개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2019년에는 750만 그리고 2021년에는 730만 이렇게 조금 줄어든 거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아시아인데 일본, 중국 그래서 역시 제일 많습니다. 316만 9천 그리고 요 노란색이 미주인데 캐나다, 미국인데 280만 미국만 한 260만 캐나다 20여만 정도로 해외 동포가 이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두 번째 페이지 3 넘겨주세요. 페이지 우리 그 해외 동포를 제가 이제 세계 교민청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쭉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에 계시는 분이 재외 동포의 36.3%더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습니다. 중국의 32.1%. 요번에 중국에서는 많이 신청을 못 하셨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 자유운동, 자유통일운동 하는데 아마 그 정치적인 그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다른 지역보다 좀 덜 원활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11.2%.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3개국 교포가 해외 교포 전체의 79.2%.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편중해 계십니다. 그리고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요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과거에 그 소련으로 일제 시대 때 그때 이제 소련으로 가셨던 그런 분들이 지금 남아 계시는 거죠. 고려인들, 러시아 그리고 호주까지 해서 7개국에 90% 이상이 거주하시고 베트남, 카자흐스탄 합치면 10만 명 이상. 그래서 전 세계 동포의 90% 이상이 그 9개국, 10개국 그 안에 모여 살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 대략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주간조선에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뭐 재외동포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소홀했어요. 소홀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한국이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해외동포를 참 이렇게 보살펴 드릴 만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도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됐고 또 해외에서 고생하신 동포들도 이제 다 성숙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그렇게 그 부자 교포님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새 가보면 뭐 정말로 그 대한민국 국민들 어디 가도 잘하는구나 하는 그 정말 감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잘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년 전에 740만 있을 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힘이다. 기자가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힘입니다. 이 힘을 합쳐주시면 통일로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힘이다. 여기에 그 돈 얘기도 다 나와요. 이 세계에서 절대 수치로 해외 동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1,800만이 나가 산대요. 인도 사람.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멕시코하고 러시아인데 각각 1,100만 명. 중국이 1,000만 명이 외국에 나가 있고 시리아가 800만이 나가 있습니다. 절대 숫자로. 시리아는 난민들이죠, 전부. 그런데 절대 숫자 가지고 비교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이 인도가 인구가 13억, 중국이 14억이니까 14억에 1,000만, 뭐 13억에 1,800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도는 1.3%가 나가 살아요. 중국은 0.7, 러시아 6.3, 멕시코 8.6, 한국 14.5. 그러니 얼마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글로벌 칸츄리입니다. 글로벌. 지구 어디 가도 대한민국 국민 계시고 어디 가도 잘하고 있다. 뭐 저는 학생으로서 이제 미국에 살고 교수로 잠깐 캐나다 뭐 있었지만은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 어디다 내놔도 잘하고 있다. 여러분 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그 이 14%의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30%도 넘는 한민족의 힘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로 보니까 남한하고 북한 인구 합치면 7,700만이 나옵니다. 프랑스보다 많아요. 우리 작은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도 작다라는 인식을 하는데 프랑스하고 인구가 같아요. 북한
여기다 재외동포를 합치면 독일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세계 영국보다도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인구만 치더라도 통일을 이룬 후 영국, 불란서, 독일급의 국가가 당장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오늘 통일하면은 군사력은 프랑스가 나옵니다. 오늘 통일하면은 인구는 독일이 나옵니다. 경제력은 말이죠, 북한 저것들이 하도 개판이라서 우리가 100인데 오늘 통일하면 2가 붙습니다. 그래서 102가 됩니다. 등수가 안 올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고 경제자들 자주 말씀하시는데, 통일을 한 후에 대한민국은, 제가 아주 약하게 본 거로 통일을 이룩한 순간부터 매해 대한민국은 9% 성장이 가능하고 북한은 17%가 가능하다. 그거를 그냥 계산기에다 놓고 쳐보면은 9년 후에 우리가 영국하고 경제력이 같아지는데 그것이 세계 5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고 9년 후에 군사력 프랑스, 인구 독일, 경제력 영국의 나라, 그러니까 막강한 나라가 저절로 되는데 거기에 미국의 후원을 받으면은 2등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뭐 G2라는 것이 그냥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능한 숫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그저 하시는 분들, 유대인을 떠올려 보자. 보통 우리는 재외동포를 표현할 때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뭐 이렇게 얘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미국계 유대인, 독일계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을 뒤에다 놓기 때문에 이 4,000년 동안 이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을 유지해왔고 결국은 몇천 년 만에 국가도 찾고 그랬죠. 우리도 요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한국계 미국이냐 그러지 말고 나 미국계 한국인이지, 나 영국계 한국이냐, 그 한국인이 더 주가 되는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이 하나의 그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KT 경제연구소가 2011년 추정한 바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경제력은 100조 원 정도로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크다. 경제적으로 물론 정치적으로도 각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한 재외동포의 사례는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요 글 나오고서 10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벌써 우리나라 그 하원 의원들 미국에 진출하셨고, 뭐 볼리비아 대통령 출마하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마침 그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교포 2세 3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그 정치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경제력. 제가 말이죠, 2012년 LA에 평통 자문회의 위원격으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비행기 타고 가다 잡지를 읽었는데 미국에서 1년에 54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1% 내에 들어간대요. 그 내가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혹시 1년에 54만 불 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절반이 손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친구 왜 갑자기 와서 54만 불이라는 헷갈리는 소리를 하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54만 불이 1%인데 금년도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1%에 들어가려면 74만 불이더라고요. 5%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죠? 100명 중에 5명인데 29만 불 벌면은 5%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우리 이은영 사모님은 몇백만 불 아닌지 모르겠네. 1%가 아니라 0.1%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한국 사람 수두룩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좀 가난한 주 미시시피는 36만 달러를 벌면은 1%예요. 그리고 5% 안에 들어가려면 16만 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 동네에서 꼭대기 노릇을 하고 있다. 공부도 정말 잘하고 뭐 하여간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어려운 줄 저희들 다 잘 알아요. 첫째, 언어가 미국하고 안 되고 또 독일하고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다 그 성취를 하신 분들입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까 우리 이 통일의 그 방정식, 뭐 북한 놈들이 광주에 안 온 것은 정치의 방정식에 맞지 않는다. 그 방정식의 그 기본이 있는데
우리나라 요거 조그만 나라지만은 세계 지금 10등, 12등, 뭐 종합국력 12등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12등 안에 들어가는데 12등 안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렇게 우리가 올라갔냐고. 우리가 세계 12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2등이라는 소리에 놀라는 이유는 북한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등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 느긋함을 못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북한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이 통일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되고 있느냐. 남한 사람도 통일을 원하고 북한도 통일을 원하는데 왜 통일이 안 됐을까? 국제정치적으로 안 된 겁니다. 국제정치. 우리가 분단도 국제정치적으로 된 것이고 통일도 국제정치로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힘센 나라가 중국입니다. 일본이 3위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우습게 보는데 종합국력 3위, 누가 뭐래도 3위가 일본입니다. 2위, 3위가 나 통일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통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등인 미국이 통일을 시켜줘야지 통일이 되는데 우리 힘 더하기 미국 힘. 미국이 그동안에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말로만 그렇고 실제로 통일을 하는데 노력을 안 했죠. 그리고 한번 통일을 시켜주려고 6.25 때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130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130만 명이 내려와가지고 40만이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전쟁 최대의 인명피해국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의 피로써 통일을 막았습니다. 왜 중국은 한국 통일을 무서워할까? 김정은이도 중국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 내 말 안 듣는 놈이 김정은이가 통일해도 중국은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도 안 됐는데 통일하면 얼마나 내 말을 안 들을까? 이런 겁니다. 일본도 좀 그래요. 국제정치 룰 넘버 1, 이웃에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국이 통일되면 남한 곱하기 북한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곱하기 북한의 인건비와 자원,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 그 폭발해서 큰 나라가 생기는 걸 막아야 된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이 커지는 게 무섭죠. 두렵죠. 그리고 또 하나 지정학. 이거는 뭐 몇백 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라고 봅니다. 망치. 이게 여기 붙어 있으면 피곤해요. 부러진 망치는 못이 뭐예요? 앞정도 못 박지. 부러진 망치가 중국한테는 좋은 겁니다. 일본은 말이죠.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한반도 흉기론. 한반도는 일본을 향하고 있는 대검처럼 군인들 칼 있죠. 대검처럼 생겼다. 저거 우리 언제든지 찌를 수 있어. 지금 대검이 분질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지금 현상이 그대로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미국마저도 이 현상을 유지시켜야겠다 그러면은 그래서 70년 통일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찬스가 여러모로 왔는데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가 미국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사실 길러줘가지고 세계 2등이 됐습니다. 미국이 키워준 나라인데 지금 미국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러네 얘가. 그래서 미국이 이거 지금 손볼 시점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손봐야 되겠다. 이거 더 크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은 우리가 통일로 갈 수 있다. 자유 통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으로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스트 C라고 나와 있는 지도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전부 다 CO 재편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영어로 된 지도 중에서 동해라고 돼 있는 놈을 찾느라고 정말 한 너댓 시간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찾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또 옐로우 C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스트 C면은 이쪽은 웨스트 C래야지 사실은 맞죠. 하여간 뭐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면은 뭐 국제사회가 알아서 고쳐줄 겁니다. 하여간 이스트 C.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북한 붕괴될지 모릅니다. 붕괴될지 몰라요. 우리 참 잘 먹고 사는데 재작년 4월 1일 날 김정은이가 북한의 장교들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달에 열흘치 식량만 드릴 테니까 10월 달까지는 한번 버텨보십시오.
농사가 잘 되면 10월 달에 다시 정상으로.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에 한 끼죠. 하루에 한 끼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장교들한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주는데 그 해에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그 북한에 핵실험하는데 거기까지도 물이 찼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더 이상 살려주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모든 외교 정책은 주적의 힘을 줄이는 데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 힘을, 우리의 적이니까 적의 힘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줄이는 것이 외교입니다. 바로 그 목표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의 방정식은 통일을 원하는 나라 대한민국, 통일에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힘이,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 북한, 중국, 일본은 뭐 그냥 미국이 너 일로 와 그러면 오는 나라입니다. 그것에 앞서면 되는데 이런 방정식으로 봤을 때 아주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이 지금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모두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어요. 통일을 반대하는, 북한을 살려주기 원하는 사람들이 통일되면 돈 많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듣기 싫은, 왜 통일되면 우리나라가 더 못해집니까? 대한민국 100, 북한 2 그러면 통일하는 날 102가 되지 98로 줄어듭니까? 이런 그 엉터리 그 사설 때문에 야 통일은 안 해, 우리 젊은이들 통일하면 우리 월급 다 북한에 갖다 주는데 왜 북한에 갖다 줍니까? 북한 사람 일 시키고 주면 되는 거지. 이런 그 엉터리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이제 격파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의 방정식,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인데 그것이 소독이다. 이것이 통일의 방정식입니다. 소독하고 동독이 통일을 해서 통일 독일이 됐는데 보니까 그게 소독이야. 그 다음에 월남, 베트남 남쪽하고 북베트남하고 통일을 해가지고 통일 베트남이 됐는데 통일 베트남은 뭔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게 남베트남이더라. 참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은 통일한국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통일된 다음에 수도는 서울입니다.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깃발은 태극기입니다. 이거를 짬뽕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상한 놈들이에요. 보세요. 소독 플러스 동독은 깃발이 소독 깃발이더라. 남베트남 더하기 북베트남, 통일베트남은 깃발이 북베트남이다. 모든 통일은 이렇습니다. 이렇지 않은 통일 지구에 없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흡수 통일. 상이한 체제,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는 상호 혼합될 수 없다. 모든 통일은 흡수되는 형태로 이룩된다.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 얘기가 35번 나왔는데 또 토시다는 사람이 왜 통합이 없느냐? 자유는 통합될 수 있는 다른 개념이 없습니다. 자유는 반자유라는 개념하고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치 체제의 통합은 흡수 통합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베트남이 통일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됐는데 여기 요 밑에 호지명 시티라고 있습니다. 호치민 시티. 만약에 이건 재수도 없는 말이지만은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이곳은 김일성시가 됩니다. 100%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투쟁을 하고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 것이죠. 그다음 페이지 독일 통일 보겠습니다. 독일은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재수가 좋았어요. 2차 대전 때 네 나라가 잘랐습니다. 영국이 점령하고 소련이 점령하고 미국이 점령하고 프랑스가 점령하고. 그래서 이 세 나라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이쪽은 서독, 이쪽은 동독. 그래서 잘릴 때부터 3대 1이었습니다. 3대 1이고 베를린도 이렇게 또 잘랐죠. 그런데 독일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대로 미국이 막강하게 지지를 했던 나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소독하고 동독이 이렇게 3대 1인데 통일했을 때 말이죠. 어떻게 통일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봤는데 동독이 없어지는 게 통일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동독은 다 없애고 심지어는 선생님까지도 다 쫓아냈습니다. 선생님도 쫓아내고 군인을 합치는데 장교들 다 사표내, 장군들 다 사표내.
근데 의사 한 사람이 사표를 안 내고 있었습니다. 동독 의사가 별인데 서독 장군이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의사인 것은 맞지만은 저 사람은 평생 동안 통일된 이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군대를 떠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독일하고 서독하고 동독하고 합친 다음에 그냥 남아있는 거, 동독권 남아있는 거가 요 비행기입니다. 요 비행기가 소련제 미그 29인데 이게 비행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서독 장교들이 타보고서 리타라는 이쁜 여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저 비행기 이름이 리타예요. 리타. 조그마한 우리가 그냥 소독 비행기로 쓰자. 그거 외에는 다 없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 아닙니다. 북한에 남겨둘 거 별로 없어요. 다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는 갈아엎을 것도 없어요. 워낙 없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서 건설하면은 그냥 되는, 그래서 수십 %씩 성장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독일 통일할 때 반대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대처 수상이 말이죠. 미국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야, 저 미국이 돌았나? 왜 독일을 통일시켜 주려고 그래? 독일 시켜주면 얼마나 무서운 나라가 생기는데. 그래서 대처 총리가 우리는 독일 통일을 원치 않는다. 소련 보고 막아달라. 고바초프한테 가서 미국이 저거 돌았어요. 통일시켜 준대요. 막아주세요. 고바초프가 그랬죠. 우리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프랑스 아주 머리 좋은 실력 있는 보좌관 아딸리라는 사람은 독일이 통일되면 나는 화성 가서 살겠다. 그냥 독일에 프랑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지 않고. 그 정도로 독일 통일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미국이 적극 밀어줬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뭐 독일 통일의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에 베를린 가서 연설하면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나는 베를린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소독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미국이 지지해 줬다. 뭐 냉전 시대 때 가장 반공적인 연설이라고 그러죠. 다음 페이지. 예,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에 가서 고버초프 수상 와서 이 불안된 문을 허무시어 통일하십시다. 독일 통일시켜 주십시다. 강대국의 적극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 가서 교수하시는 박성조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거 우리가 반드시 머리에 기억두어야 할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을 묻는다면 세 가지로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지원, 두 번째는 소독의 경제력, 세 번째는 소독인의 단결력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통일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하면은 이 세 가지 요인을 갖춰야 된다. 소독의 경제력, 소독의 단결력. 우리가 지금 경제력, 단결력을 위한 행사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정치학자, 사회과학자가 절대라는 말 잘 안 씁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반도 통일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조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미국 깃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통해야 우리가 통일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박성조 교수가 미국이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거는 독일 통일할 때 독일 수상 헬무트 콜입니다. 미국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결정적인 힘과 의미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영국, 프랑스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되었다. 미국이 그때 말이죠, 프랑스하고 영국한테 그랬습니다. 독일 무섭지? 통일시켜 놓더라도 내가 딱 목을 잡고 있을게. 목줄을. 독일이 셰퍼드로 표현됩니다. 큰 게 내가 목을 딱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도 독일에 미군이 4만 명 있습니다. 미국 학자들이 그래요. 프랑스가 미국한테 대들면은 독일에 있는 미군 철수해 줄까? 그 프랑스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 정도로 그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켜 주는데 앞장섰다. 다음 페이지. 북한 깃발 더하기 태극기는 태극기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로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태극기 더하기 북한기는 태극기다. 그것이 통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너무 분단이 오래 갔어요. 저는 그동안에 통일되면 우리나라 힘이 든다라고 국제정치학적으로 강의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너무 오래됐다. 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아니게 될지도 몰라. 이거 더 이상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저대로 놔두는 거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거는 못 쓸 짓이야. 못 쓸 짓 하는 거야. 이승만 박사가 1953년에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죄송하다. 지금 통일 못 시켜서 이제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 북한 동포들을 구해내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이제 29페이지 우리 목사님 자주 인용하시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 이분이 1948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예측하는 것보다 다 맞아요. 그래서 별명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그럽니다.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그 미래 예측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미국 CIA가 이분한테 자문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서울 와가지고 조선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한국은 통일되면 이제 곧 통일이 되는데 몇 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곧 통일이 될 텐데 자유국가로 통일이 될 텐데 너네 통일되면은 엄청나 폭발해 폭발. 그래서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 여러분들 그 국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국경은 쉬지 않고 변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예. 너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유럽 지도 보면은 100년 전 지도 보면 지금 이게 어느 나라야라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도 국경이 변해서 우리는 국경이 오래 가는 거로 치는데 이 사람 서양 사람이니까 딱 니네가 힘세지면 국경이 불어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국경이 불어나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만주로 가지. 그러니까 만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때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도 급급할 것이고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일본도 가시처럼 느끼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만주는 2040년 무렵 한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땅이 될 거야. 2040년 보자. 내가 92세구나. 그때 서울 와서 통일된 모습을 볼 거야 까지 예언을 했던 겁니다. 참 기분 좋은 예언인데 우리가 뭐 기분 좋은 예언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2페이지인데 우리가 여기 다 기독교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사는 가급적 목사님 위주로 하면 어떻겠냐. 예, 참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 아까 로버트 베로 교수가 기독교도가 10%가 넘어야지 경제 발전이 된다 했는데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기본이 청교도 정신이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막스 웨버라는 뭐 세기의 명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열심히 일해야지라는 그 자본주의 청교도 정신이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었고 그 정신을 받아들인 나라가 다 부자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발전한 요인 중에 이 기독교가 폭발했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로버트 베로, 이 사람도 참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발전 경제 이론가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그 경이로움에 정말 찬탄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구나. 그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밝히고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쓴 논문은 너네 그러다 골로 간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뭐 코로나라고 돈 놀아주는 거 보고서도 즉방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글을 썼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학 제대로 해오다가 왜 한국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비방을 했는데 이분이 그 자기 동료랑 쓴 책이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The Wealth of Religions, 이 책이 한국어로는 주문이 안 돼가지고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보내가지고 네가 이 부분을 빨리 읽고 아빠한테 보내라고 이제 숙제를 줬는데 기독교를 이 사람 아주 더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훨씬 빨리 경제 발전을 한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지옥과 천당을 확실히 구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빨리 경제 발전이 이루어가 있다라는 그 책이
최근에 나와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로버트 배로 할 때 이 사람 얼굴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조지 프리드만 할 때 이 사람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하, 더 백문이 불여 일견 이름만 듣는 것보다 얼굴 한번 보는 거로. 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